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 자, 뭐 아까 보니까 뭐 댓글에 왜 영상을 안 올리고 뭐 적중공지만 올리냐고 뭐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이 경기도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주말에 축구 영상 올리고 일본 축구 영상 올리고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표를 몇백 명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상 올릴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20분 컷으로 축구 영상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데이터 표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아니, 아프리카 생방송에 오시면 되고요. 평일에는, 영상이 이제 매일매일 올라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주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 수가 뭐 몇백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2, 30분 컷으로 제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걸 여러분들에게 다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뭐 우리 수병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일본 축구 첫 경기 요코하마와 요미우리 경기 분석부터 짧고 간결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은 공통점이 있죠. 지난 금토일,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모두가 다 스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요코하마는 히로시마 원정을 가가지고 히로시마 그 안빠따한테 빠따에게 힘만 실어주고 3연패 수입을 당했었고, 요미우리는 도쿄돔 홈경기에서 한신과의 라이벌전에서 빠따가 도저히 살지 않으면서 금요일 토고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신에게 수입 패배를 당했던 두 팀의 맞대결이다. 자, 오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잭슨이 등판합니다. 잭슨이 등판을 하고, 잭슨은 지난 첫 등판이었죠. 개막하고 한신과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뭐 7이닝 동안 1실점을 해서 잘 던진 건 결코 아니고요. 7이닝 동안 무려 탈삼진을 9개를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본 야구 2년차의 선발인데, 뭐 작년에 형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위, 일본에 뭐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더위, 열사병이 걸리면서 여름에 굉장히 좀 주춤했었던 이 잭슨이다. 뭐 지금 일본은 날씨가 굉장히 좋죠. 뭐 벚꽃놀이지, 뭐 오사카 쪽이라든지 요코하마 쪽도 뭐 오사카 지역이랑 좀 가까운 지역인데 벚꽃놀이가 한창이에요. 아주 뭐 날씨도 쾌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잭슨은 확실히 좀 날씨가 조금 더위 때는 좀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는 봐야 되고, 지금 현 시점 날씨가 이렇게 지금 따뜻할 때는 잭슨이 확실히 좋은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어쨌거나 1차전에 보여졌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 형님들이 좀 제일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분석 중에 오늘 요코하마의 핵심 4번 타자 오스틴이 오늘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스틴이 라인업에 없다.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영상 열심히 올리니까 제발 악플 좀 달아주지 마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스틴이 오늘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코하마가 빠따는 준수하죠. 지금 선발과 불펜이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히로시마전에 수입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 요코하마 타선 중에 가장 상대팀 에이스 직구 패스트볼을 잘 쳐내는 게 오스틴이거든요. 오스틴이 없다면 지금 컨디션이 좀 하락되어 있는, 개막하고 한두 경기 빠져 있었던 사노, 그 다음에 3루수 실책이 있었던 미야자키, 그 다음에 또 우리 쇼보는 마키, 그리고 요코하마가 하위 타선에서 힘을 내줬던 경기도 있지만, 요코하마가 올 시즌 하위 타선 7, 8, 9번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럼 오늘 요코하마에서도 결국 쳐줄 수 있는 타자는 마키, 사노, 미야자키 3명밖에 없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라. 오늘 요코하마는 오스틴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요코하마의 오늘 배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요코하마가 히로시마전에 뭐 불펜 선발이 뭐 마운드가 좀 무너졌는데, 일단 오늘 잭슨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코하마 지금 바우어도 2군에 있거든요. 개막전 등판하고 바로 2군에 내려보냈어요, 감독이. 근데 바우어가 이번 주에 지금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이제 일본 야구 형님들 뭐 많이 아시는 뭐 오릭스의 타지마 왼손 제비, 그 다음에 오릭스의 뭐 5, 6년 전에 에이스 맡았던 뭐 야마오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콜업이 돼요.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뭐 세이브의 작년 신인왕이었나요? 따게우치 왼손잡이, 이 새끼도 좀 있으면 콜업이 되고, 지금 뭐 작년에 핫했던, 뭐 기존에 핫했던 친구들이 지금 2군에서 몸 바라시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요코하마에서 실질적인 지금 뭐 에이스가 2명이죠. 왼손잡이였던 마지막까지 히로시마전에 털렸던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막하고 요코하마의 1선발부터 뭐 꼭지 선발 이시다 6까지 불펜 뭐 선발 구속이나 구위를 다 제가 이제 항상 체크를 해놓는데, 지금 잭슨이 구속이나 구위가 요코하마 선발 중에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코하마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됐고요.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개막전 때 얘기했지만, 마운드는 넘사벽이지만
빠따가 좀 심각하다. 물론 개막하고 2번을 쳐주고 있는 신용병 캐비지, 그 다음에 소뱅에서 넘어온 카이가 지금 잘해주고 있던 건 맞지만 잘 칠 수 있는 타자들은 아니거든요. 뭐 반짝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게 유튜브 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자,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와의 개막 3연전에서 무려 빠따가 21득점을 올렸어요. 3경기에서. 이때 뭐 사람들이 요미우리 미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는 뭐 야쿠르트였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개막하고 3경기, 야쿠르트와의 3경기에서 21득점 내고 난 이후 6경기에서는 5경기가 3득점 이하입니다. 요미우리가. 배팅 빠따를 신뢰할 수 없는 요미우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야구 뭐 최고의 유격수로 찬송을 받았던 사카모토가 지금 6경기 개막하고 선발로 나왔는데 17타수 1안타. 한국의 안치홍인가요? 안치홍 새끼 드디어 말소됐더라고. 꼴도 보기 싫은데 살만 뒤룩뒤룩 찌고. 이루수가 살찌는 포지션이 어디 있냐? 네가 거포냐 안치홍아? 편안하지. 뭐 네 주머니 한 80억 100억 있는데 평생 먹고 살 돈인데. 아유, 이루수가 살찌는. 아유, 너는 몸 썩어. 아유, 유튜브 형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했네요. 자, 그래서 이 사카모토, 요미우리가 지금 사카모토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뭐 수비에선 유격수 일본 야구 최고죠. 하지만 나이도 좀 이제 있고 연차도 많이 있고 빠이시 안 돼. 그리고 이 백 나올 때 이 백스피드죠. 오늘 이정우 보셨겠지만은 이정우는 무조건 물배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백스피드가 되거든. 사카모토가 어쨌거나 지금 개막하고 6경기 나와가지고 17타수 1안타, 타율 0할 오픈 9리. 너무 쓰레기예요. 쉽지 않고요. 빠따가 좀 문제일 것 같아. 자, 오늘 나오는 요미우리 선발 이제 이노우에가 등판을 하는데,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개막 타구 첫 등판에서 7이닝 2실점, 투구수 108개로 잘 던졌어요. 잘 던졌고, 작년에는 요코하마 상대로 가장 많이 등판을 했습니다. 작년에 센트럴리그 통틀어가지고 요코하마 상대로 6번을 등판을 했고, 그 중에 4경기는 선발이었는데, 요코하마 상대로 방어율 2.5로 제일 좀 잘 던졌던 그런 또 이노우에기도 하다. 오늘 또 우타자인 또 오스틴이 지금 없기 때문에 조금 오늘 마키나 미야자키 이 2명의 우타자 거포만 좀 조심을 한다면 좀 남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요미우리는 감독이 좀 병신 도라이 새끼. 아베 감독. 멍청해 보이는 게 뭐냐면 불펜이 지금 국 끓여 먹고 있죠. 그냥 5이닝까지만 선발에게 맡기면 그냥 6, 7, 8, 9는 그냥 넘사벽 불펜을 갖고 있는데 자꾸 6이닝, 7이닝을 소화하려고 한다. 도라이다, 도라이. 오늘 이노우에게 많은 이닝 소화시킬 필요도 없다. 어제 하루 또 불펜을 쉬었기 때문에 오늘 이노우에게 5이닝 정도만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은. 그리고 지금 요코하마가 후반 힘들죠. 근데 오늘 또 잭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떨어져 있는 요미우리의 방망이, 요코하마도 오스틴이 없는 빠따,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6.5 기준점. 다시 한번 체크 좀 할게요. 기준점도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6.5라면 오바를 찍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승패는 배당이 동배 수준으로 좀 잘 줬어요. 그래도 요미가 마인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코하마 잭슨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개막하고 일본 야구 요코하마가 선발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가장 구속이 좋았던 건 잭슨이기 때문에 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요코하마 일반승 정도는 요미우리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핸디는 그래도 2.5는 요코하마가 가져갈 수 있는 듯한 경기고, 언오바는 오바 쪽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데이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18만원짜리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또 후원해주신 형님들 감사하고요. 자,
자, 두 번째 경기 니즈니지 주니치랑 히로시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트리플 A에서 많은 등판을 했었던,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도밍게스가 이제 일본 야구 히로시마의 신용병으로 또 들어왔고, 원래는 4월 1일 날 등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천 취소로 인해서 밀렸던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일본 야구 선발로서는 첫 발을 내딛는 도밍게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투수고요. 아, 또 잘 봐야지, 또 좌투수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유튜브에 또 이런 거 우투수 잘못 얘기했다간 또 욕 개같이 먹는다. 분석 BJ가 좌투수 투수도 모른다고. 우투수입니다, 우투수. 예. 주니치는 뭐 좌투수죠. 자, 일단은 뭐 구속은 역시나 일본 애들은 뭐 선발 투수가 150 안 나온다고도, 더군다나 우투수가. 예, 선발로서는 젬병인데 역시나 딱 일본에서 딱 먹힐 만한 어떤 150 전후, 150 초반의 직구를 가지고 있는 도밍게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경기장은 주니치의 나고야 돔 경기장이 아닌 나가라가 중립 경기장이에요. 중립 경기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주력, 부주력, 중배당, 축구안전, 축구연맹가에서 우주 안 나가고 주력 5배라. 크게 재미 볼 것까지 없긴 하지만 적중히. 너도 욕먹었던 새끼구나. 블랙. 블랙. 저 새끼 내가 어떻게 조합 준 거 어떻게 할까? 부캐였나? 아니면 내 표가 어디서 공유되고 있나? 응? 그래서 둘 중에 하나지. 내 표가 누구랑 돌려막기 한다든지. 맞죠, 여러분? 아니면 누구 부캐라든지. 100%죠? 자, 그래서 뭐 오늘 이 경기장은 중립 경기장이에요. 중립 경기장이고, 이 주니치의 오늘 선발 밀러도 중립 경기장 첫 등판이고, 당연히 뭐 히로시마 선발 이 새끼도 오늘 중립 경기장 첫 등판인데,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와의 금토일 시리즈를 3연승을 하면서 블랙 했으니까 이제 못 들어. 자,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니까 여러분 눈치 좀 챙겨주세요.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7득점 이상을 뽑았습니다, 히로시마가.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죠. 근데 과연 빠따가 살아났다고 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 주니치 상대로 이 히로시마가 8승 16패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주니치가 히로시마를 기똥차게 잘 잡았다. 그리고 작년 주니치 상대로 25경기를 만나는 동안 히로시마가 주니치 상대로 작년에 1할 7푼 8리의 팀 타율이었다. 히로시마가 주니치만 만나면 굉장히 좀 작아지는 듯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히로시마라고 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주니치 선발은 신장이 2m 1cm 밀러. 와, 지난 경기 지리더라고요. 와, 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3회까지 뭐 탈삼진 5개 잡았고, 물론 4회에 홈런 맞기는 했지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또한 뭐 6일날 야쿠르트전에 뭐 또 호소카와 팀 내 최고의 타자, 또 장타력을 가진 타자가 또 이번 시즌 또 첫 홈런을 또 지난 주말에 또 기록을 했다라는 점. 뭐 빠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니치가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주니치 지난 주말 또 시리즈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스는 잘 잡는다. 근데 그걸 점수로 득점권 타일에서 타점을 못 올려주는 게 지금 주니치의 약점이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경기도 뭐 첫 매치업이기도 하고 4.5라는 지금 언어바를 책정을 했는데, 와, 일단은 오바 쪽은 조금, 물론 뭐 히로시마가 지금 3경기 연속으로 7득점 이상을 지금 뽑아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밀러볼을 정타를 이렇게 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히로시마도 물론 지금
이빨 빠진 잇몸으로 싸워주고 있죠. 지금 사카쿠라, 그 다음에 저기 아키야마 쇼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용병 하나 지금 빠져 있는데 잘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오바를 좀 찍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뭐 4.5 언더를 또 찍기에는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뭐 주니치 홈이기도 하고, 오늘 선발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안정감 있는 피칭은 확실히 주니치 쪽이 맞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주니치가 타격이에요. 타격. 주니치 승을 갔을 때 주니치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다카시 히로토 나왔던 날도 주니치가 1점밖에 못 내서 야구가 또 막판에 1점 따라가면서 연장 가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던. 그러니까 오늘도 뭐 주니치 선발은 어느 정도 잘 던질 거예요. 그게 또 1차전에 또 첫 번째 개막전 등판 때도 또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망이에서 막혀버리면 결국은 지금 3연전에서 빠따가 좋았던 건 히로시마인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어느 오버는 그래도 오바 쪽은 못 갈 것 같고, 승패는 그래도 선발로만 놓고 보면 주니치 밀러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니치가 오늘 이 라인업, 이 매치업에서는 빠따가 안 밀린다라는 거. 근데 역시나 득점권 타율이 굉장히 빈곤한 점, 이 경기가 어떻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맞대결에서 히로시마가 주니치 상대로 8승 16패, 너무나 약했던 모습이었고 팀 타율 또한 1할 8푼을 기록했던 히로시마다. 이 어떤 안 좋았던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상성의 매치업이 오늘 경기에서 또 통용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분석 참고해 주시고 우리 형님들도, 유튜브 형님들도 좋은 배팅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구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오늘 뭐 5차전 파이널 이제 이기는 뒤가 없죠. 뭐 김연경 마지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 경기는 언더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언오바는 당연히 오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고, 승패를 지금 뭐 잠깐 나눠서 보자면 기세 1, 2차전을 먼저 잡았던 흥국생명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항상 눈여겨보는 게 이제 기세,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세나 지금 뭐 등등한 거는 정관장이 맞죠. 하지만 오늘 이 경기장은 홈이에요. 1, 2차전에서 주눅이 들었던 대전 정관장의 선수들인데, 이 인천 홈 경기, 이거 오늘 모든 팬들이 김연경을 또 응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주눅 드는 경기를 대전 정관장 쪽에서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메가가 폼이 너무 좋은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메가와 김연경의 1대1 다이다이 매치업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가 뭐 흥국승을 봐요. 그리고 흥국승을 갈 거냐 오바를 갈 거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마에는 쫄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표승주가 그러니까 지금 4차전도 사실 표승주가 잘해줬어요. 생각보다 잘해줬고, 부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연봉값도 잘해줬지만 지쳐 있고요. 그리고 이고은이가 4차전도 사실 투르쿠를 사용을 안 했던 게 저는 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투르쿠가 폼 굉장히 좋아요. 몸도 가벼운데 안 쓰죠. 오히려 지금 정윤주를 쓰다 보니까 질질 짝이나 하고. 오늘 이거는 한국생명 승 가면 우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생명 승을 갈지 오바를 갈지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한국생명 승은 확신합니다. 그냥 확신하고 있고, 마에를 못 가서 아쉬울 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경기, 한신과 야쿠르트의 경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이키로또가 등판을 하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야쿠르트의 유일한 자완 에이스 다카시 규지가 지금 등판을 하는데, 일단 이 경기는 고시엔, 한신이 또 자랑하고 일본 야구 또 전 세계 야구장에서 가장 또 역사와 또 굉장히 또 명문 구단, 명문 경기장인 고시엔, 오늘 고시엔 야구장 2015년 첫 경기죠. 고시엔. 그래서 뭐 이벤트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뭐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야마다가 지난 경기 또 홈런도 뽑아냈고, 의외로 뭐 지금 뭐 작년에 최다 안타 경쟁을 했었던 나가오카, 그 다음에 뭐 오수나 짝지 뭐 산타나, 그 다음에 야마다가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야마다는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비중을 줄 건 없고요.
역시나 지금 무라카미가 좀 빠져있고, 무라카미는 빠르면 다음 주, 한 2주 안에 지금 복귀를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사이키로또가 지금 홈 경기장에서 지금 등판을 하는데, 사이키로또가 지난 개막전이었던 개막 경기에서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교세라 동경기장이었는데, 이때 이제 요코하마한테 5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었다. 자, 하지만 뭐 사이키로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야구 뭐 진짜 한신의 최고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고, 한신 또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선수들이 떠오르네. 니시유키도 조만간 복귀를 하고, 다음 주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한신의 왼손잡이 소뱅에서 넘어온 친구 있잖아요. 기교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형들 아시나? 한신의 오다케 꼬다로. 오, 베리굿. 야마다 데치던데. 닉네임도 야마다 데치던데. 오다케 꼬다로. 이 친구랑 니시유키가 다음 주에 지금 막혀져 있고, 지금 일본 애들이 부상자들이 좀 꽤나 많아. 여러분 세이브의 작년 신인 그 다케우치,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새끼도 모를 줬죠. 금마도 좀 있으면 복귀하고, 아무튼 뭐 야마오카라든지 뭐 단지 다채로운 친구들이 지금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 자, 사이키로또는 작년에 고시엔 경기장, 홈 경기장에서 11경기 고시엔 등판을 해서 6승 빵패, 방어율 2.01. 와우. 2018년, 아무튼 뭐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사이키로또가 홈에서 7연승 중입니다. 홈 깡패. 그리고 팀도, 한신이라는 팀도 고시엔 홈에서만큼은 야쿠르트 상대부터 작년 5월 18일부터 6연승 중이다. 팀도 야쿠 상대로도 6연승 중이고, 사이키 히로토도 7연승 중이고, 고시엔에서.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1.35인가? 굉장히 지금, 야, 일본 야구에서는 진짜 1.35라는 배당 정말 흔치 않은데, 너무나 낮은 배당을 좀 책정을 받았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작년이 아니고, 한신이 또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또 요미우리와의 또 경기에 수입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미 티켓이 다 매진이 됐고요. 그리고 한신이 지금 1등이에요. 1등. 아직 시즌 초반에 뭐 순위를 부여하기에는 좀,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 순위를 뭐 부여하긴 그렇지만 한신이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화요일 등판을 하는 사이키로또가 좋은 경기를 한다면 일요일날도 아마 등판할 예정이 높겠죠. 한신이 이번 주 중에는 야쿠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이번 주말 금토일에는 주니치와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신이 잘만 하면 또 이번 주말에 또 이번 주 중부터 주말까지 6연승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 포구봉 형님. 그리고 4월 말까지는 999개. 4월 말까지 뭐 주말까지 400개. 저기 보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정이 좀 좋습니다. 한신이 이번 주말까지 주니치와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이키로또가 뭐 오늘 투구수 뭐 130개까지 던지지 않는 이상은 일요일날도 등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의 또 대표 왼손잡이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라는 친구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니치도 사실적으로 에이스가 없죠. 이제 선발로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 마르티네스도 요미우리로 지금 팔아 제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신이 오늘 이번 6연전에 최소 4승 2패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뭐 5승 1패 정도, 내지는 뭐 6연전 싹쓸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같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야쿠르트 선발도 다카하시 큐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좀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뭐 좋은 또 볼을 가졌고, 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개막전이었던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4피안타 못 던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이닝에 좀 2실점을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뭐 한신 상대로는 그냥 어느 정도의 썩음썩음한 모습, 준순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고시엔 원정 경기에서는 폼이 좋아요. 왜냐면은 야쿠르트 홈에서는 메이지 진구구장에서는 홈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장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 또 메이지 중구구장인데, 이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는 이 친구도 방어율 2점대 초반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1.35 배당인데 그래도 확실히 사이키로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는 맞지만, 뭐 야쿠르트 저 선발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 이 경기는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이 경기는 만약에 제가 기준점을 6.5를 줬으면 언더를 찍었을 것 같은데 5.5라서 조금 후달린다. 이 경기는 언오바로 갈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조합이 많으면 사실 제가 조합 물부도 2조합 이상 안 주고 뭐 주간에서도 3조합 이상 안 나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축구가 좀 좋아 보여갖고 뭐 조합을 많이 가는, 약간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하는데 조합 많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뭐 물부도 뭐 한 5배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뭐 좀 적중을 했던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경기 얘기하고 싶은 건 6.5면 언더를 가려고 했었어요, 분석을 하면서. 근데 5.5라서 사실 언더 가기도 되게 애매해요. 50대 5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1.35의 배당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분들은 마인을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야구가 진짜 마인 찍어서 일반승 들어오면 진짜 기분 족같잖아요. 그거 한 폴락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딱 분석만 이렇게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테나 힙합 형님도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별풍선 이벤트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빡상님도 주말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쓸데없는 분석을 안 하는데, 제가 좀 어떻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을 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분석이 좋다, 진짜 와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과 니오넴의 경기다. 지금 라쿠텐도 잘 버텨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죠. 오릭스 지금 잘해주고 있고. 자, 라쿠텐은 그 타자 있어요. 타자 그 신인 내야수 보는 친구인가? 그마 이름 뭐더라? 그 드래프트 1등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뭐 잘해주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이 친구가 지금 라쿠텐 신예인데 7경기 중에서 지금 6경기 안타를 칠 정도로 좋아요. 32타수 10안타 타율 3할 1푼 3리로 잘해주고 있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렇고 오늘 라쿠텐 선발은 작년에 2자릿수 승수, 일본 야구는 또 10승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고 정규 이닝 투구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라쿠텐의 또 좌완 에이스 하야카와 그 다음에 이 후지 2명이 일본 야구 라쿠텐 구단 역사상 좌완에서 라쿠텐 구단 좌완 선발이 10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2마리가 해줬었고, 근데 후지는 작년에 아무튼 뭐 10승 11승 5패로 연봉도 많이 올랐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규정 이닝 채운 건 아니야. 아무튼 뭐 근데 빠른 구속은 아닌데 잘 써먹어줬다. 아무튼 뭐 이 친구도 원래 4월 1일날이나 2일날 선발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또 라쿠텐 우천 취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선발로서는 좀 늦게 등판을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주말 금토일 시리즈에서 오릭스와의 3연전에서 스위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오릭스 빠따 좋죠. 그래서 지금 3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고, 오늘 이제 또 이또가 이 경기 연패를 또 끊으러 지금 올라오는데, 이또가 아까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소벤과의 경기에서 볼 배합이 이상하더라. 그 초반 이닝에 5실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직구를 계속 직구를 타자들이 노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구 위주로 피칭을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또가 첫 경기였던 개막전에 소벤과의 경기에서 지금 무너졌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뭐 이또는 뭐 에이스인 건 말할 수 없고, 뭐 작년 라쿠텐 상대로도 3경기 등판해서 2승 1패에 2.05의 방어율 나쁘진 않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지금 니오넴의 이또도 좀 스타트가 안 좋았고, 지금 라쿠텐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라쿠텐은 상대 투수가 좌완일 때 가면 안 된다. 우완일 때는 좀 라쿠텐의 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릭스 또한 상대가 우투수면 조금 힘든데 좌투수일 때는 오릭스가 우타자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선이라고 좀 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지금 라쿠텐이
오늘 이또 상대로는 그렇게 배팅이 밀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후지가 지금 어쨌거나 작년에 기세는 분명히 나빴던 친구가 아니고 뭐 이 친구가 지금 선발로서 첫 등판이 늦은 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천 취소로 인한 4월 1일날 2일날 딜레이가 됐던 거기 때문에 또 라쿠텐의 홈 경기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라쿠텐의 기세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볼티모어랑 애리조나 경기. 오늘 볼티가 어제 제가 어제 볼티 역배 본다고 아마 생방송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경기는, 근데 일본 야구가 이상하게 좀 역배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어. 역배를 찍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프렌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거나 배트맨 기준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배트맨은 2.5라는 게 있기 때문에 1.5면 역배 찍겠죠 사실 그죠. 근데 2.5라는 핸디캡이 눈에 띈다라는 거죠. 아 이건 역배보단 2.5 프렌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언어바는 5.5인데 이 경기는 아까 5.5 한시는 6.5였으면 제가 언더를 찍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경기는 5.5라면 오바 쪽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서로 득점의 기대치는 조금씩 올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라쿠텐이 지금 좀 폼이 좋은 이유도 의외로 득점권 타율이 조금 좋아. 원래 라쿠텐도 되게 답답한 타선과 타율을 가졌고 뭐 지금 아사무라를 뭐 6번으로 내릴 만큼 노세아가 지금 오고 있고 의외로 지금 아사무라 말고 주니치에서 넘어왔던 주니치의 그 당시에 서드 3루수 보던 아베가 지금 폼이 좋아요. 3할 넘게 쳐주고 있고 사실 라쿠텐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 야구에서 가장 최고의 포수를 데리고 있는 팀은 라쿠텐이에요. 한 명은 오오따고 한 명은 그 우타자 약간 좀 똥돼지 새끼인데 이름이 기억이 이시아란가? 근데 그거를 지금 전 감독이었던 그 라쿠텐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독들이 라쿠텐 지금 포수들을 못 키우고 있는 거죠. 일본 야구도 꼭 보면은 거포형 포수가 있는데 그 지금 뭐 요미우리 감독맨 키우다가 근데 오따라는 친구가 사실 라쿠텐이 제일 진짜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건 포수예요, 포수. 근데 그걸 활용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역배 쪽보다는 2.5 프렌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겠다. 요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5.5라면은 뭐 사실 일본 야구가 좀 언오바 찍기는 어렵죠. 언더 찍으면 오바 나오고 오바 찍으면 언더 때는 항상 더러운 그죠? 근데 또 뭐 좀 오바가 조금 더 언더보다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엄청 힘드네요. 유튜브도 하랴.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 형님들 이렇게 보시면 뭐 왜 구독과 좋아요 좀 이렇게 눌러달라고 하냐. 돈도 안 드는데 그냥 뭐 습관인데요. 그냥 안 누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돈 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 생방송에 지금 200명 보고 있어요. 그 추천이 이게 지금 77개거든요 100명 넘게 안 누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설명을 쎄가 빠지게 해줘도 안 눌러줘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달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언젠간 또 유튜브에서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좀 부탁하면 원래 들어주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줍니다. 여기는 진짜 좀 이럴 때마다 내가 방송을 여기서 왜 하고 있나. 저는 유튜브 가면은 잘할 것 같은데 유튜브 형님들은 채팅도 많이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더라고. 물론 틀릴 때도 또 혼내시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유튜브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와 2경기나 남았네요. 일본 야구 세이브랑 많이 힘드네. 자, 세이브랑 치바 롯데의 경기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세이브 쪽에서는 지금 미친 연패를 하고 있는 다카시 광성이가 등판을 한다. 이 친구는 야 좀 희한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저도 유튜브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배당만 꾸준하게 5배 이상만 좀 꾸준히 잘 잡아주면 잘 될 것. 그 유튜브는 시청자가 일단 많잖아요. 광범위하고. 아프리카는 사실 놀아먹기거든. 시청자 놀아먹기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양구다사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좀 키우려고 하는데, 제가 어쨌거나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밥 먹고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다카시 광성이. 이 친구는 프로 첫 등판이 소뱅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작년에 빵승 11패로, 와, 너무나 고전을 했고, 근데 이 친구가요, 지난 경기에서도 직구 구속을 153kg를 뿌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포크볼, 체인지업, 커브, 너클 커브, 변하고 진짜 떨어지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메이저리그도 지금 도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2023년 이후에 승리가 없거든요. 한국의 아자레 형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고 좀 잘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볼이 나쁜 건 아니야. 이상하게 진짜 운도 없고, 지금 작년부터 12연패예요. 지난 경기도 니오넴전에 5이닝 6실점. 노무라한테 2연타도 홈런도 쳐맞았었고. 지금 세이브가 소뱅전에 보면은 빠따가 좀 올라오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 자, 이 또 세이브가 팀적으로 보면 작년에 세이브가 치바롯데한테 22연패를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세이브가 치바롯데 존나 싫어할 거야. 근데 뭐 막판에는 그래도 4승 21패, 22연패 이후에는 세이브가 4연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 작년 맞대결에서 4승 21패로 치바롯데가 압도를 했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어떤 매치업이기도 하고. 자, 치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타네이치가 등판을 하는데, 자, 이 친구도 이제 개막 등판이었던 소뱅과의 경기에서는 150을 좀 못 찍더라고. 뭐 이 친구도 항상 퍼시픽 리그에서 탈삼진 순위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친구인데, 올 시즌 구속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150 찍는데 150을 못 찍더라고. 한 146 정도밖에 못 찍더라고. 이 친구도 역시나 지난 경기 소뱅 상대로 6이닝 4실점에 좀 안 좋은 피칭. 근데 그 중심에는 구속이 나오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오늘도 세이브 원정 경기라는 점. 자, 근데 이 친구는 또 역으로 보면은 세이브 상대로는 2020년 7월 11일부터 치바롯데 상대로 무패 5연승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떤 뭐 팀적인 맞대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치바가 맞을 수는 있지만, 저는 세이브가 분명한 건 지난 주말에 소뱅과의 경기에서 형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배팅이 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치바롯데 상대로 좀 쇼당을 붙일만 하고요. 그리고 세이브 선발로서 최다 연패가 13연패예요. 오늘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 경기는 세이브 프렌 쪽으로 한번 찍어버리고 싶은 경기? 세이브가 만약에 지금 뭐 소뱅과의 경기에서도, 유튜브 형님 진짜 죄송한, 제가 화장실 한 번만 금방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유튜브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이브 프렌, 세이브 역배, 그리고 이 경기는 5.5 저득점 쪽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 자, 소뱅과 오릭스의 경기다. 자, 소뱅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곤도가 좀 빠져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빠져있는 꾸리하라, 이 두 명의 핵심 3번, 5번을 치고 있는 이 곤도 게스케와 꾸리하라가 지금 없는 이 타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야마카와가 굉장히
부진을 겪다가 지난 세이브와의 일요일 경기에서 홈런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빠따가 지금 오르고 있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야마카와 결국은 해줘야 될 선수는 야나기타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뭐 슛도, 근데 슛도는 아시다시피 발은 정말 빠른데 똑딱이라는 거밖에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자,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승 1패로 단독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릭스 형님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뭐 우리 항상 아프리카 형님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야구 작년에 한 폴락 할 때 맨날 보면 오릭스 가서 맨날 부러졌거든요. 4폴 가도 오릭스 한 폴락, 3폴 가도 오릭스 한 폴락, 5폴 가도 오릭스 한 폴락, 중배당 가도 오릭스 한 폴락. 근데 제가 작년에 맨날 오릭스 갔던 이유가 이거거든. 오릭스가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현재 일본 야구 12개 구단 중에 팀 빠따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모리도 지금 없지만 저는 여기 12개 구단 빠따 넘버원이에요. 이게 맞거든. 작년에 니시카와까지 될 것 같잖아, 히로시마에서. 이 지금 니시카와 8경기 타율 4할 6푼 9리입니다. 32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오릭스 감독 그 병신이 팀을 개 조진 거야. 망조들린 거야. 이게 맞아요. 지금 빠따 오릭스 진짜 오늘 이 경기도 소뱅은 지금 빠따가 안 되지만 오릭스는 정말 라인업도 좋고 빠따도 좋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선발 싸움인데, 문제는 선발 싸움이죠. 왜? 오늘 소뱅이, 우리가 오릭스를 들어가려고 하니 소뱅이 최고의 선발. 작년에 방어율 왕을 했던, 방어율 왕 맞냐? 뭐 어쨌거나 뭐 최고의 작년 투수 이관왕은 오늘 리오넴 이또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모이넬로인데 모이넬로가 조금 이제 걸리기는 해. 근데 오늘 소뱅도 지금 선발이 누구냐, 꾸니키 렌이라고 해가지고 무꾸노키라고도 하지만 임마가 이제 2022년도에 토미존 수술 받았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릭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발이었지. 그 당시에 2022년에 임마가 니오넴전에 완봉한 적도 있어요. 노이트 노런. 지금 작년에도 선발로서 한 벌인가 중용 받고 이제 몸 제대로 한번 만들고 지금 바라시하고 올 시즌 첫 선발로 지금 올라오는데 볼은 좋아. 근데 이게 선발로만 놓고 보면 모이넬로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경기는 좀 그런 경기고, 이 경기는 일단 뭐 저득점 쪽 6.5 언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승패는 지금 오릭스 빠따가 저렇게 미쳐 있는데 소뱅이 1.44 좀 배당 부담스럽죠. 물론 모이넬로면은 지금 빠따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승패가 진짜 좀 난해한 게 그거야. 오릭스 선발이 일단 저도 던지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 올 시즌 첫 피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한한 거지. 당연히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오릭스가 맞기는 한데, 그리고 오릭스도 좌투수를 좀 잘 털긴 한다. 우타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 오릭스 역배 쪽을 좀 가기보다는 오릭스의 2.5 프레임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야구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이제 국내 야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구는 흥국생명 승 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삼성 원태자랑 SSG. 자, SSG 같은 경우에는 KT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죠. 투수력이 잘한 것다기보다는 KT의 방망이가 말을 좀 안 들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가 굉장히 많아요. 빠따가 지금 신세계가 안 좋죠. 그렇다고 뭐 투수력이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자, 잠깐만, 잘못 적었나? 원태냐, 이거 최원태. 큰일 날 뻔했네. 또 말실수할 뻔했네. 자, 최원태가 지금 죄송해요. 최원태가 등판을 하는데 개막하고 2경기 던졌어요. NC랑 기아전. 기아전 잘 던졌죠? 6이닝 4피안타 잘 던져줬고, 일단은 뭐 SSG 상대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걸리는 거는 SSG들이 좌타자가 좀 많아가지고 이 경기는 최원태도 좀 어느 정도 분명히 실점을 할 것이다. 물론 SSG가 지금 최근 팀 타율을 보면은 지금 1점 내고 이기고 3점 내고 이기고
요런 지금 언더가 좀 많이 나요, 신세계가.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기준점이 좀 높은 걸로 아는데 10.5. 저는 이 경기는 기본 두 선발을 봤을 때 이제 그려지잖아요. 뭐 빠따의 라인업이라든지 뭐 지금 삼성은 빠따 최고죠. LG 트윈스도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도 이진영 타격 코치 좋아요. 이거는 이 경기장이 또 탁구장이기도 하고 삼성 최원태가 무너지면 이거는 그냥 제가 작년 데이터까지 좀 찾아보고 했긴 하지만 삼성도 오늘 경기를 뭐 만약에 원태가 여러분들 최원태가 형님들도 싫어하는 이유가 한 이닝에 막 3, 4실점, 4, 5실점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반에 2, 3실점 먼저 하고 3, 4실점 초반에 5이닝 안에 먼저 하면 삼성이 패전조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1회부터 9회까지 만약에 투수전으로 간다면 언더가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두 팀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7점 이상은 저는 난다고 일단은 계산기를 두드렸고요.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어. 그러니까 7점은 나는 무조건 난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했고 수영진 또한 삼성전 통산 3번 등판했는데 승리는 없어.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삼성 원정, 이 대구 라이온스 파크 원정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더라.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삼성은 특별히 말소된 친구 없죠. 빠따 쪽에서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삼성이 자랑하는 뭐 김지찬, 김영우, 이재현 와 너무 좋아요. 뭐 그다음에 류지혁, 박병우, 강민우, 구자우, 용병의 디아스. 이거 오늘 송영진은 털리는 쪽이 맞거든. 그러니까 저는 10.5긴 하지만 오바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반에 한 7,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7점은 무조건 7점 이상은 난다. 아무리 못 나도. 그러면 거기서 한 2, 3점 정도만 터지는 거거든. 그럼 둘 다 선발 쪽에서 무너지면 불펜과 점수가 더 터질 거라고 저 예측을 해서 후달리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국내하고 오반할 경기 무조건 오반하고 또 요새 보면은 뭐 지난 주말 일요일 경기 롯데랑 두산 경기 뭐 그냥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병신짓을 하잖아요. 오바로 보고요. 승패는 그래도 삼성이 맞기는 한데 근데 저는 최원태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바를 조금 더 중요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내 경기는 되게 분석을 짧게 해요. 그것도 제가 국내 경기를 라인업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유튜브를 또 녹화를 또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그리고 여기 표를 공란이잖아요. 쓰고 싶은데 추천이랑 즐겨찾기를 안 해주세요. 어제도 생방에서 제가 시애틀 승 1순위 알려줬거든요. 뭐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지만 아까도 뭐 제가 봐줘 아까 추천 100개였잖아요. 유튜브 형님들 보세요. 추천 100개입니다. 지금 안 눌러줘요 사람들이. 골 때리죠 유튜브 형님들. 굉장히 골 때리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시다. 자 일단은 뭐 NC랑 KT인데 NC는 저기 박건우가 지금 오늘 못 나오는 것 같죠? 엑스레이 뭐 찍고 오늘 못 나와요 박건우. 그러면은 뭐 진짜 손아섭이라든지 데이비슨 그다음에 박민우 여기 3명에서 해줘야 되고 KT는 사실 신세계와의 경기에서 좀 빠따가 안 터지는 다 뭐 뉘앙스긴 했지만 자 이 경기도 고영표 목지훈인데 목지훈 지난 경기 볼 좋던데 정말 근데 볼질은 진짜 많긴 많더라. 뭐 이 경기도 KT 쪽으로 보기는 하는데 왜냐면 목지훈이가 볼 좋아. 지난 경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지훈이가 3월 27일 날 삼성전에 등판했는데 4이닝 4피안타 맞긴 했어요. 근데 잘 던졌어요. 볼이 좋았어요. 근데 이날 4이닝 동안 볼넷을 3개를 같이 하면서 4이닝 동안 7명의 주자를 내보낸 거거든요. 이게 제일 약점이야. 근데 목지훈 볼 좋아요. 저는 오늘 선발로서 고영표보다는 목지훈이 볼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있잖아. 목지훈이가 이제 한 이닝에 무너지거나 볼질하고 인원 무너지는 이게 좀 아쉽지. 그러니까 안정감은 고영표가 맞기는 하죠. 그래도 고영표가 또 NC 상대로 또 킬러예요, 킬러. 예. 그래서 이거는 NC 홈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목지훈이가 또 원정 경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목지훈은 볼은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한 이닝에 볼질하고 무너지고 저런 패턴이거든. 저걸 못 고치면 에이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좀 보고. 자, 키움이랑 LG인데, 자, 이 경기도, 뭐, LG 쪽 봅니다. LG 쪽 보고요. LG 승 봅니다. LG 승. 저는 원래 손주영이랑 임창규는 배팅을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모든 것들이 좀 LG를 가리킨다고. 뭐 물론 키움도 빠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키움이 지난 주말 홈에서 NC와의 경기를 유심히 보시면 NC가 1회부터 빠따를 돌리는데 미친놈 누구지? 손아섭이 삼진당했죠. 땅으로 파고드는 볼. 그 경기 딱 무사 1, 2로 무득할 때 그날 그 경기 내주고 2, 3차전은 아마 NC가 이겼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키움은 지금 빠따가 안 되죠. 빠따가 불펜도 없고.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카디네스랑 푸이그 이 두 명의 우타자한테만 지금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건 LG가 터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자, 그다음에 한화, 대망의 한화. 지금 한화 심각합니다. 뭐 김경문 감독도 까고 있고. 근데 믿음의 야구라는 게, 아까 안치홍 이군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 믿음의 야구라는 게 참 더러운 게, 그 선수가 좋아야 믿음의 야구를 하는 거지. 안치홍 1안타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고, 살찐 거부터가 안치홍은 게으르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개막전 때부터 안치홍 욕 존나 했는데, 하주석은 끝까지 안 올리네요. 서산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2군에서.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하주석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야, 그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삼진 당하고 와가지고 더그아웃 들어가가지고 배트로 막 머리 헬멧 부시려고 하고 막 하잖아. 욕 존나 하고. 그러면은 걔네들 2군 내려보내야겠네. 트리플 A로. 마이너 강등시켜야겠네. 그냥 조금만 단체에서 하주석이 열받아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응? 찍혀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지도 않고. 하주석 지금 2군에서 날아다니거든요, 형님들. 기회조차 안 줘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자, 오늘 뭐 문동주가 또 등판을 하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문동주가 지난 경기에서 하나 홈 경기였는데, 그때 이재원이 포스 마스크 썼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재원이 포스 마스크 썼단 말이야. 최재원이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확실히 문동주가 볼은 좋다. 그때도 정말 볼배합에서 이재원 미친 병신이 볼배합 족같이 했기 때문에 문동주가 못 던져. 롯데자이언츠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롯데 여기 하나 몬스터존 그 2군 지금 누가 갔지? 저기 홈런 친 새끼 저기 윤동희도 2군 보냈더만. 윤동희한테 홈런 맞고. 볼배합이 잘못된 거죠. 직구 다 노리고 있는데 병신이. 내가 봤을 땐 두산 이거 문동주 볼 못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노시환, 채은, 근데 걔 플로리얼은 백이 좀 좋다니까, 여러분. 돌아간다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 2.5, 이거 왜 하나가 역배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두산 정도면 해볼만 하죠. 이거 하나 2.5 프레임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랑 기아인데, 지금 기아도 김도영이 좀 있으면 돌아오는 것 같고, 오늘 박찬호가 복귀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 경기는 뭐 롯데도 지금 빠따가 지금 윤동이 2군 갔어요. 그리고 윤동이 잘해주는, 그리고 지금 저기 손호영도 없고, 롯데 빠따 심각하거든요. 불펜도 롯데가 지금 심각하죠. 지금 저기 누구야, 머리 자르네 저기 김원중 구속 좆도 안 나오고 있고. 비시즌에 뭐 한 거냐. 불펜 기아가 낫죠. 그리고 오늘 기아도 박찬호까지 돌아오면은 지금 김도영 말고는 없는 거니까 빠따에서 안 밀립니다. 이거 기아 승. 기아 역배인가? 정배 1.75나 줬네. 기아 사이드로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유튜브 녹화는 마무리하고요. 농구는
어차피 오늘 뭐 다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순위도 정해져 있고 뭐 안양 정관장과 동부 원주 DB와의 경기만 그 6강 6등 경쟁인데 뭐 이 정도만 오늘 분석을 해드리고 이따 저녁에 늦더라도 물부랑 해추가 이거는 아무튼 물부 분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